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불안감이 글로벌 시장을 다시 덮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엔터주 쪽에는 다시금 볕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SM과 YG엔터, 하이브 등 주요 엔터 3사의 주가는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4%, 코스닥이 18%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터사에 대한 주가 상승 요인은 여러 가지 꼽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해외의 성과인데요. 특히나 글로벌 음악 시장 규모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성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음악 시장의 경우에는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그리고 있고요. 스트리밍 비중의 경우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 스트리밍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이 특징적입니다. 미국 내 침투율을 높이려면 스트리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스트리밍에 대한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스트리밍과 라이브 공연 문화가 음악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엔터사들이 기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리밍과 함께 앞단에서는 틱톡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북미 투어 규모 확장의 중요한 선행지표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신인그룹의 가파른 수익화가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 IP향 실적의 의존도가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블랙핑크나 BTS의 활약으로 미국 시장 내 침투가 굉장히 용이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메가 IP 이외에도 7년차 이하의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침투율 상승이 다음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중국의 한한령 관련 이슈인데요. 중국 공연 재개 등이 신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한령 중국 시장이 열리는 기조 안에서 확실하게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지 모멘텀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기업으로 증권가에서는 엔터사 안에서 SM을 꼽고 있습니다. SM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SM에 대해서 네가 알던 내가 아냐라고 전했습니다.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끌어올렸고요. 포트폴리오 세대 교체로 저연차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에스파와 라이즈, NCT 위시, 하츠투하츠 등이 2분기에 출격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키스트나 SM, CNC 같은 기업들을 좀 매각하고 있는 정리하는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적자 개선 기대됩니다. 여기에 디어유의 연결 편입 효과까지 앞으로의 주가 상승 요인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IM증권에서도 비슷한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준비 구간은 끝났고 본격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인데요. 2분기부터 디어유 연결자에서 편입에 따른 실적이 반영되는데 이에 따라 연간 3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기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사 차원의 비용 효율화 노력으로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고 봤고요. 영업이익률 올해 기준으로 60% 이상 전년 대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새롭게 게시했습니다. K-팝 기업들의 활약과 함께 앞으로 주가 측면에서도 따뜻한 봄이 더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과 이슈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우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사실 어제만큼 힘은 없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피가 낙폭을 더 키워가네요.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팝니다. 다만 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 찾아보자면은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어떠한 이야기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랑 정책 관련주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치 테마주격으로 사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나빠요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테마주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극혐을 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그 대선 테마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5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빅 이벤트이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거든요. 제가 이제 앞선 대선에 한 4번 정도 그 대선 테마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다 이제 분석을 해봤었는데 평균적으로 정확히 일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일치를 하냐면 이제 조기 대선 말고 이제 일반적인 대선을 말씀드리는 건데 1년 전서부터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어떤 대정주들도 투표일 6개월 전에 최고점을 다 찍고 이제 투표일까지는 6개월 동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특이한 경우죠. 이제 19대 대통령 때 똑같이 조기 대선이 있었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관련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할 때 이제 조기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도 60일 정도 일단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때의 어떤 그 테마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관찰한다라고 하면 과연 조기 대선 때 관련주들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대선이라고 하면은 최고가가 투표 당일 6개월 전에 다 형성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뭐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헌재 쪽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조기 대선 때 관련주들 흐름인데요. 그 전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이 여기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파면됐을 때가 이제 파란색 선에서 왼쪽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던 조기 대선 투표일입니다. 일단은 고점은 실질적으로 이제 한 60일이니까 한 파면되고 나서 한 20일 안 되는 전후에서 이제 고점을 잡혔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번에 만약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뭐 헌재에서 어떤 인용이나 탄핵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일단 후보는 사실 뭐 야당 쪽에서는 여당은 이미 좀 약간 안개 속이긴 합니다만 야당 쪽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그래도 조금 일단 포트에 담아서 일단 큰 5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번은 5년은 아니긴 합니다만 큰 테마에 좀 약간 편승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모호해요. 네.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거는 저도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네. 움직이고 있고 이게 단순히 뭐 모듈 주택이 필요하다 이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심리가 분명히 반영이 되어 있는 네, 그러한 트렌드를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련주, 수혜주를 찾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역대 최고 산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강원도에 비슷한 산불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이제 피해가 넘어섰기 때문에 최대 산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때 강원도 때 과연 이러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장주는 일단은 뭐 생태계 보건 관련돼서 이제 자연과 환경이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뒤에 이제 주택 관련 어떤 그 임시 주택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씩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자연과 환경은 사실 윗방향을 조금 열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뭐 상한가를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거를 뭐 살 수도 없고 만약에 내일 시초가를 산다라고 하면은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뭐 지금 그 경남 산불과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보다도 어떤 대선과 관련된 인맥주 정책주를 사는 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지금 엄청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윗방향 크게 열려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정책 관련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